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우리 한반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북한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통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결과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이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놀랍게도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필요하다를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특정 젊은 세대만의 생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이제 거의 모든 세대,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명확해진 거죠.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통일보다는 차라리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낫고, 심지어는 그냥 지금 이대로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겁니다. 그만큼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통일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비단 우리 남한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세계의 강대국들 역시 북한의 붕괴를 그야말로 악몽처럼 여기고 있어요. 이건 정말이지 한수만 잘못 둬도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지정학적 체스 게임 같은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코앞에 미군이 주둔하는 친미 국가가 생기는 거고요. 미국은 베트남이나 중동처럼 또다시 승산 없는 전쟁에 휘말리는 걸 피하고 싶어 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저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이 골칫거리인 건 맞지만 차라리 그게 정권이 무너져서 생길 대혼돈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강대국들이 왜 이렇게까지 붕괴를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북한 땅에서 실제로 벌어질 그 끔찍한 혼돈의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50, 이 숫자가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핵탄두의 개수입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이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전부 주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김정남 암살 때 쓰였던 바로 그 신경작용제 같은 화학무기도 있습니다. 그 양이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게다가 생물학 무기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돈 없는 나라가 쓰기에 딱 좋은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대량 살상 무기라는 점이에요. 만들기도 비교적 쉽고 상수도에 풀거나 드론으로 뿌리는 식으로 퍼뜨리기도 너무 간단하거든요. 바로 이런 대량 살상 무기, 우리가 보통 WMD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궁극의 비대칭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쪽이 강한 쪽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게 해주는 무기란 뜻이죠. 미국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WMD가 다른 나라나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붕괴가 시작되면 처치 12시간은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질 겁니다. 한미연합군은 WMD를 확보하려고 뛰어들고 중국은 자기네 국경 지키겠다고 군대를 밀어넣고 북한 내부에선 또 살아남은 군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이 무기들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겠죠. 중앙의 통제력이 사라진다면 불보듯 뻔합니다. 각 지역은 군벌들이 장악하게 될 거고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면서 북한 전역을 잔혹한 내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통일은 이제 사람들이 원치 않고 붕괴는 끔찍한 혼돈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또 가장 끔찍한 미래는 대체 뭘까요? 북한이 무너지면 당연히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고요? 남과 북을 가르는 저 비무장지대 DMZ가 사실은
추정치로만 약 200만 발의 지뢰가 깔린 세계 최대의 지뢰밭이거든요. 중국은 아마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붕괴 시작 1시간 안에 국경부터 봉쇄해서 난민을 막고 하루 안에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군대를 투입하겠죠. 그리고 일주일 안에는 미군이 더 못 들어오게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을 아예 중국화하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자기들만의 괴뢰 정부를 세우는 식으로요. 여기 나오는 시나리오들을 보면 사실상 좋은 선택지라는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까지 끼어드는 내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중국과 한미가 사실상 나라를 나눠 갖는 분할 상태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엔 그냥 시리아나 리비아처럼 희망이 없는 실패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길로 가든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북한을 직접 통치하지 않더라도 북한 붕괴라는 사건 자체가 주는 경제적 충격파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거의 초토화될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 나고 내가 가진 집값은 폭락하고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은 결국 다 우리 세금이 될 겁니다. 결국 북한이라는 시한폭탄은 안전하게 해치할 방법이 없는 문제다. 이 말이 현재 상황의 딜레마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자니 언젠가 터질 것 같고 섣불리 건드리자니 지금 당장 터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붕괴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통일은 더 이상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대치 상태가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유일한 현실은 아닐까요?